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든 학생에게 최고의 학교를 찾아주는 스쿨 플래닛 에듀케이션의 사라 원장입니다. 긴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연휴 동안 아이들과 놀러 가면서 봤더니 요즘은 학생들이 실제로 정말 챗 GPT도 많이 사용하고 또 드론 날리는 걸 보면서 더욱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 굉장히 저희 생활 속으로 많이 가까워졌구나 하고 느꼈는데요. 지난번 카네기 멜론 영상에서 저희가 개괄적인 컴퓨터 사이언스의 큰 테마에 대해서 알려드렸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카네기 멜론 대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합격 사례로 말씀을 드릴 테지만 영상을 보시면서 카네기 멜론 대학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에 포커스된 학교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점을 두고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상 이후로 많은 부모님들이 또 질문을 해주시고 또 그 사이에 저희가 설명회도 열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역시나 카네기 멜론 같은 대학에 컴퓨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전공에 입학을 하려면 어떠한 정량적인 스펙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아직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스펙이 많다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스펙에 의미가 있어야 되고 학생에게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왜 합격 요소에 미치는지 카네기 멜론 대학이 어떠한 대표 대학이고 다른 대학들에도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맥락을 두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카네기 멜론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8개의 단과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스쿨 오브 컴퓨터 사이언스가 따로 있을 정도로 학교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한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는 학과, 사이언스 매스라는 단과 대학 이렇게 있는 걸 보면 8개 단과 대학 중에 4개가 스템에 관련된 뭐 학문 쪽이라든지 응용 쪽에 관련된 것처럼 굉장히 학교의 어떤 포커스가 스템 쪽으로 많이 맞춰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쿨 오브 컴퓨터 사이언스에 더 세부적으로 어떤 전공들이 있냐면 Artificial Intelligence, Computational Biology, Computer Science, Human Computer Interaction, BXA Inter-College Degree Program인데요. 학생들이 만약에 9학년, 10학년일수록 이러한 단과대학 정보들을 잘 보고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뭔지 보면은 본인의 테마를 잡거나 이시를 준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보자면 Artificial Intelligence 같은 경우에 어떠한 전공들이 있나 또한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만약에 내가 바이올로지에 관심이 있고 이것들을 AI로 변형하는 기술을 발전하는 것들을 좀 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 있겠죠.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에 바이올로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컴퓨터의 기술들로 녹이는 그러한 전공일 가능성이 높고 반면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어떤 응용보다는 학문에 가까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AP 컴퓨터 사이언스 프린시플을 들어보자면 거의 이것들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의 바탕이 되는 이론들을 평가하는 시험이어서 굉장히 학생들이 난해하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건 좀 학문적인 것에 가깝고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상생활 속에 뭐 예를 들면은 AI와 뭐 대화를 한다든지 요즘 뭐 그런 로봇 기능이 많은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 컴퓨터 기술로 옮기는 것들에 대한 그런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학문이고 5번째로 BXA Inter-College Degree Program 같은 경우는 카네기 멜론 대학만의 굉장히 특별한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복수 전공 또는 융합 전공이라고 해서 정말 다른 과들을 기술과 순수 학문을 같이 융합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내가 일렉트로닉 뮤직을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데이터를 봤을 때 어떠한 비트를 낼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호응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음원 차트에 더 인기가 많았나 이런 것들을 컴퓨터 기술과 연결시켜서 전공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런 전공에 대해서 특정 분야를 컴퓨터로 활용하고 싶다 이런 테마가 있다면 바로 이런 거에 관련된 테마 활동을 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면 카네기 멜론은 어떠한 것들을 뽑냐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카네기 멜론 대학이 지금 QS 월드 랭킹에서도 사실 UC 버클리에 나오는 컴퓨터 사이언스보다도 상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치고 올라간 이유를 보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잘 맞춰준다면 그 밑에 학교인 컴퓨터 사이언스도 당연히 많이 준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보시거나 영상을 보시더라도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건 카네기 멜론 대학일 거야 이렇게만 보시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찾는 크라이테리아가 다른 학교에서도 공통적으로 많이 요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UC 버클리라든지 UCLA라든지. 그럼 카네기 멜론은 어떤 학생을 찾고 있냐면,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거는 Rigor of Secondary School Record인데, 단순한 높은 GPA가 아니라 어떤 과목을, 도전적인 과목을 들었고 난이도 있는 과목을 들었는지를 많이 본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클래스 랭크로 학교의 프로파일도 보고, 또 그 학교 내에서 내가 우수한 성적을 상위 랭크에 있었는지를 이제 보겠다는 거고,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말을 안 해도 학교가 좋은 학교이면 아이비리그 학생들을 많이 배출했는지, 좋은 과목들이, 높은 과목들이 많이 열려 있는지, 이런 것도 연관이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 당연히 따라오는 게 아카데믹 GPA이고, 네 번째가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스인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컴퓨터 사이언스를 간다고 해서 정량적인 스펙으로 뭔가 앱들을 엄청난 많이 개발하고 학교 수업 달성률은 좋지 않은데 막 콜세라나 뭐 이런 데서 막 이렇게 대학교 코스 듣고 이런다면 사실 앞뒤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이게 기본으로 학교에서 듣는 과목들을, 예를 들면 컴퓨터 사이언스 A, 칼큘러스 BC, 피직스 C, 스탯 막 이 정도의 난이도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듣는 한에서 다른 것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막 활동만 나열해놓고 학교 성적은 엉망이면 될 수 없는 거죠. 또 그렇다고 반대로 극단적으로 학교 성적만 좋고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네기 멜론 대학에 오는 학생들은 그 정도의 성적은 다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겠죠, 이런 학교를 들어가는 게. 그럼 두 번째는 임포턴트한 요소로는 뭐가 있냐 하면은 공인 성적, 에세이, 레커멘데이션이 중요한데, 여기에 네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네 번째 요소가 탤런트 앤 어빌리티가 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게 단순히 기계학적으로 내가 어떠한 명령어를 컴퓨터 사이언스로 뭐 그냥 개발을 한다, 이런 기술자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이 정도 학교를 갈 정도면 컴퓨터 사이언스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이로운 기술이나 뭐 미래에 인류가 발전하는 어떤 것들을 개발하는 창의성을 가진 인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탤런트 어빌리티를 되게 많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단순히 기술적으로 되게 우수하다, 이런 앱을 다룰 줄 안다,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역량, 나의 수학이나 물리나 여러 가지 앱의 개발의 역량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도 가능하겠다, 또 이 학생은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곳곳에서 이제 보여줘야 되겠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first generation이면 가문에서 우리 집안 대대로 내가 처음 학교를 갔다, 처음 대학을 갔다, 이런 것도 되게 우수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alumni relation이 있고, 여덟 번째 racial ethnic status가 오기 때문에 사실은 racial ethnic status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사실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컴퓨터 사이언스로 응용력과 이런 탤런트를 보여준다면 굉장히 이제 공평한 어떤 크라이테리아가 볼 수도 있고요. 그 8개 단과 대학 중에 4개가 스템 메이저고, 굉장히 좀 비즈니스 스쿨도 그렇고 카네기 멜론 대학들은 특징이 배운 내용에 대해서 빨리 응용할 수 있고, 그거를 현실 세계에 적용할 수 있고, 액션을 빨리 취할 수 있는 학생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커리큘럼의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보니까 카네기 멜론 대학을 꼭 컴퓨터 사이언스가 아니라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이시 활동 중에는 직접 본인이 활동했던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컨셉만 그냥 공부만 했다, 이런 학생보다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봤다든지 이런 학생들을 많이 높이 사고 있고요. 그러면은 카네기 멜론 대학은 과연 그러한 동부나 서부의 쟁쟁한 대학들을 누르고
어떻게 월드 랭킹에서 이렇게 미국의 대학 중에 급부상할 수 있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되게 영리하게 투자를 했어요. 대학에서 오랜 세월 동안 컴퓨터 공학 분야 중에서 어떤 분야가 더 집중적으로 발전할 것인가를 잘 봤죠.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 human interaction이라든지 이렇게 집중 분야에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투자했고 자원을 투자했고 그 결과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이런 데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미국의 여러 가지 발명 대회나 유망한 그런 앱들을 개발하거나 이런 대회에서 매해 이제 최우수 수상을 하고 있고 그 수상을 또 잘 하니까 그 선배들이 후배를 이끌어주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되어 가다 보니까 카네기 멜론 대학 컴퓨터 사이언스의 특징은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가장 빨리 흡수하는 대학으로 유명하고 그거를 바로바로 학부 과정에서도 바로 응용하는 것으로 되게 유명해서 이러한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결국은 지표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32,000명의 지원자 중에 4,300명이 합격을 했고 합격생의 평균 SAT 점수 1,500, GPA 3.88, 4.0 기준일 때였어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응용을 잘하고 이렇게 학교가 세분화되었으면은 졸업생들은 어디를 갔을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연봉은 이제 11만 불 정도 상회를 하고 있고 한국 돈으로 따지면 환율이 올랐으니까 한 1억 1천, 2천 정도, 1천, 2천 사이가 되겠네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학부 기준이고 이거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을 때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 릴레이티드 메이저리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과연 컴퓨터 사이언스 중에서도 더 브레이크다운해서 어디로 갔는지를 보면 게임 인더스트리, 기술, 테크닉 쪽의 컨설턴트, 그 다음에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런 쪽 엔지니어, 여러 가지 시스템 테크놀로지, 아키텍트 이런 쪽으로 갔는데 보면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스탠포드라든가 여러 대학들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해서 그걸 사업으로 한다든지 스타트업 컴퍼니로 가는 율도 높은데 카네기 멜론도 물론 이걸 해서 사업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대학들에 비해서 엔지니어링 쪽으로 좀 더 전문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도표들을 봤을 때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학부 과정에서 기술 쪽으로 좀 더 테크놀로지 오리엔티드한 과정을 우리가 배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도대체 이렇게 트렌드 변화도 빠르고 이렇게 전문화된 카네기 멜론 대학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떤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작년에 스쿨 플래닛의 케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학생은 평범한 그냥 한국국제학교, 외국에서 학교 다니지 않았어요. 다녔던 학생이고 성실한 학생이었고요. 학생이 어떤 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따뜻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좀 공부를 못 따라가거나 이런 학생들을 많이 코칭해 주는 걸 좋아해서 사실은 학생이 개발한 앱이나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면에서는 글쎄요, 앞에서 제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얘기 드렸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엄청난 앱을 개발하진 않았는데 저희 팀이 생각했을 때 이 학생이 카네기 멜론에 붙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일관성된 컨셉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학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배들이 학교를 못 따라오거나 국제학교에 갑자기 와서 적응을 못 한다거나 영어로 공부하는 걸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많이 좀 volunteer해서 도와주게 됐는데 이 학생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이 학생이 느꼈던 부분이 일단 이 학생들 시간 관리가 잘 안 되고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한국 학교에 있다가 국제학교에 와서 영어로 토론을 하거나 이런 수업에서 적응을 못하는 이유를 깨닫고 처음엔 멘토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코칭처럼 변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일과를 적어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작해서 코칭을 하다 보니까 이 가운데서 생각났던 앱이 그러면 이 아이들이 각자의 시간을 인풋하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결과들을 공부 스터디 앱으로 만들어서 적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적용을 해서 이 학생들이 했던 것들을 이제 결과들을 프로그레스를 보고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관리를 들어가니까 이 학생들 점수가 점점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되게 파퓰러해져서 다른 학생들도 벤치마킹하고 이러면서 이 활동을 우연찮게 1년 반을 꾸준히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또 그런 맥락으로 앱을 개발하다 보니까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학생들 공부를 못하니까 아침에 시간을 많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시간을 많이 뺐냐고 보니까 옷을 뭐 입을까 뭐 이런 거에서 시간이 한 30분 40분 소요되는 걸 보고 드레스 코드 앱을 개발을 해서 내 옷장에 있는 옷들을 다 정렬을 해가지고 내가 내일은 어떤 컨셉을 하겠다 그러면 옷을 딱 얘가 맞춰주니까 그 시간이 40분에서 예를 들면 한 10분 이렇게 줄어드니까 30분 정도 공부를 더 할 수가 있게 되니까 성적들이 여러 방면에서 향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영감을 받아서 여러 가지 자기 공부, 자기 관리 및 공부 관리 이런 앱들을 쭉 연이어 출시를 하고 학생들한테 적용을 하면서 결과들이 나오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되게 관심을 보이고 이게 굉장히 좀 히트를 친 거죠. 그래서 실발로 딱 보자면 저의 이런 스토리를 만약에 안 들으셨다면 그러한 앱으로 어떻게 카네기 멜론 대학을 갈까? 여기 앱을 하려면 뭐 엄청난 것들을 막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드시는데 이러한 스토리들이 여러 가지 에세이나 뭐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리스트나 학생이 했던 거에서 쭉 이렇게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학생이 합격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의 테마는 그거였어요. 기술이 인간을 이롭게 한다. 딱 맞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기술로 접근을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 AP 같은 경우도 성실히 잘 했어요. Physics C, Calculus BC, English Language and Composition, US History, Econ, AP Chem, MUN 활동.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이라고 하면은 약간 널드처럼 혼자 막 개발하고 이럴 것 같은데 굉장히 학교 생활이 원만했고 컴퓨터 사이언스와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꼭 카네기 멜론 대학이 아니라 상위권 대학에서 뭘 찾나 어떤 학생들이 합격했나 이런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결국은 딱 답은 하나예요. 그 기술을 컴퓨터 사이언스 중에 어떠한 기술에 관심이 있고 그 기술을 내가 왜 갖게 됐고 어떠한 동기부여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1년의 액티비티를 통해서 설명이 되고 그런 것들을 실제 구현한 앱이나 여러 가지 프로젝트로 이게 뒷받침이 되어야만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아까 제가 첫 번째 설명드렸던 거 있죠. 탤런트 앤 어빌리티. 그럼 이 학생은 이렇게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에서 계속 끊임없이 앱을 만들어갈 수 있겠다. 더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겠다. 카네기 멜론 대학이 이 학생의 이러한 가능성을 본 게 아닐까요? 그래서 합격을 시킨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케이스를 제가 오늘 보여드렸는데 큰 맥락에서 그럼 우리 아이가 컴퓨터 사이언스로 갈 때 어떠한 전공과 어떠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은 또 댓글과 질문으로 많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